일명 남부국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문제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털보쌤 방지원 반갑습니다.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3번 문제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사실상 완전히 그냥 100% 확률입니다. 17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죄다 그냥 여기 내용만 나왔다라는 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남북국 시대만 마스터를 한다면 그야말로 한 문제 주워먹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가장 먼저 이 통일신라 그 가운데서도 중대를 상징하는 신문왕의 업적들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이 신문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문무왕과 무열왕인데요.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명의 왕이 삼국 통일 전쟁을 주도했던 그런 영웅들입니다. 당연히 그렇다면 신문왕은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?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나라를 안정화해 나가는 작업을 제일 우선시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신문왕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일은 자신에게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오는 우리 진골귀족부터 가볍게 밟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진골귀족의 대표였던 저기 누구야 그거? 김음돌, 그 양반을 그냥 박살을 내놓은 것이죠. 거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.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진골 귀족들의 경제력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노급을 폐지하는데요. 물론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거 갑자기 뺏으면 기분 나쁘겠죠. 노급을 폐기하기 전에 관료전을 먼저 이렇게 살짝씩 주면서 나중에 폐지했다. 요거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땡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요.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 이후입니다. 이 넓어진 땅덩어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역시 정비를 하는데요. 구주 오소경이 그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, 군사제도 역시 정비를 하는데 구서당 10정 이 모두 구자 들어간다 싶으면 죄다 그냥 통일신라구나 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가 신문왕인가요? 아닙니다. 또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나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 든 거 많은 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국학을 설치합니다.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문왕, 그것도 통일신라 중대의 상황이구나.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거의 수능 단골 손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. 그리고 이 신라 중대 하면 여러분들 빼놓을 수 없는 문서가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. 바로 밑에 보이시면 민정문서 보이시죠? 네, 그냥 말 그대로 문서인데요. 이게 특이하게도 신라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다이사라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. 그 내용을 보자면요. 오늘날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하고 있는, 그러니까 당시로는 서원경이라는 동네에 어떤 한 작은 촌락에 인구는 얼마가 되는지, 그리고 이 동네에 말이나 소는 몇 마리가 굴러다니고 있는지, 그리고 나무는 또 어떤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던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신라 중대의 특징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정치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문화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. 이 문화를 본다면 여러분들 신라 중대에 3명의 유명한 스님들이 등장을 합니다. 원효와 의상, 이 두 사람의 업적을 잘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두 사람의 업적을 섞는다거나 해가지고 아니 모르니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상부터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의상 하면은 일단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이 화엄종이라는 것을 개창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제가 그 의상만큼은 좀 이 암기 꿀팁으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 생긴 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옷을 꽤 입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잠을 한 10시간 동안 못 잔 적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 한 명이 쓱 오더니만 야 털보야, 네 옷 정말 잘 입으니까 내 옷 좀 골라줘라 하고 이렇게 마트를 한 10시간 동안이나 저를 끌고 다닌 거예요. 제가 그래서 너무 지겨워가지고 하품 딱 때리면서 뭡니까? 화엄종 의상 아무거나 입어! 그렇습니다. 화엄종 의상, 하품하면서 의상 아무거나 골라주는 털보쌤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풀어나간다면 의상 하나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여러분들 중요도로만 따진다면 원효, 이분이 최고입니다. 왜냐면 일단 수능에서 또 나온 적이 있고요. 일단 원효 하면은 일심사상, 화쟁사상 등등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무예가와 아미타 신앙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. 이 아미타 신앙은 뭐냐면요. 나무아미탑을 요것만 좔좔좔 외우고 돌아다니면 그야말로 부처님의 곁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사상이고요. 뿐만 아니라 무예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 가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효였습니다. 네, 그 원효와 의상 밑으로 해초가 등장을 할 텐데요. 이 해초하면 왕호천축국전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 부분만 쓱 살펴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신라 중대하면 바로 이 건축물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불국사라든가 석굴암, 뭐 석가탑 등등등 이런 사진들 한 번만 눈에 익히시면서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신라 중대를 잠시 뒤로 하고 신라 하대로 넘어오겠습니다. 근데 이 신라 하대로 넘어오면요, 그야말로 신라는 혼란 그 자체로 접어들게 되는데, 가장 먼저 이 진성여왕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. 근데 이 진성여왕 때는 이 혼란이 그야말로 최고치여서 뭡니까? 원종 애노의 난으로 대표되는 이 반란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. 어찌됐건 간에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던 육두품 출신 지식인 최치원이 쓱 돌아옵니다. 그리고 진성여왕에게 갖다 바치죠. 시무 10조입니다. 이걸 보시고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면 잘 돌아갈 겁니다. 하지만 많이 이렇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시선을 잠깐 남쪽으로 보내면 뭐 해상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장보고 나중에 가서는 이 왕위 쟁탈전에도 참여하면서요, 신라 하대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적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계속 신라 하대라고 얘기하면서 혼란만 얘기를 하는데, 뭐 실제로도 그 이후에 호족, 육두품, 선종 승려와도 같은 반신라 세력들이 하나하나 또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나중에 후백제를 건국하는 견훤이라든가 후고구려를 건국하는 궁예, 뭐 나중에 이 모든 시대를 다 끝내버리는 왕건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죠. 네, 신라 하대 경제와 정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신라 하대의 그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원성왕 때에 등장했던 독서산품과 반드시 먼저 별표를 좀 치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그 수능에서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독서산품과가 뭔지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죠. 불교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니? 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. 독서산품과 신라 하대에 등장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. 이렇게 독서산품과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륭화복을 자연환경을 통해 풀어보는 풍수지리설까지 이 신라 하대에 등장을 했다.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통일신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두 맞춰봤습니다. 그렇다면 발해까지 이야기를 맞춰야 남부국 시대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? 이 발해는 가장 먼저 이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또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품고 동모산 일대에 건국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수능에서 정답으로다가 이렇게 던져진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또 한 번 올리겠고요.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왕들의 업적이 나올 텐데요. 뭐 왕들까지 다 기억하실 건 없고 키워드만 기억해 주십시오. 가장 먼저 무왕 때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켜서 당나라를 한 방 때리고 옵니다. 그리고 문왕 때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라도를 개설했다. 이거 기억하시고, 그리고 선왕 때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했다. 뭐 이 부분까지만 잘 잡고 넘어오신다면 더 이상 깊게 공부할 왕들은 없습니다. 그렇게만. 네, 아까 신라는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 발해는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큰 만큼 숫자도 무진장 큽니다. 뭡니까? 5경 15부 62주. 그러니까 무슨 뭐 숫자 좀 크다 싶으면은 거의 뭐 발해에다 연관 지어도 뭐 틀릴 게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나서 문화 파트를 좀 먼저 보시면요,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띠고 있다라는 거, 그거 먼저 일단 좀 다시 한 번 또 제가 강조를 하겠고, 그리고 이불병자상 보이십니까? 그거 대충 한번 보면요, 뭔가 두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입니다. 이불병자라는 뜻 자체가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다, 뭐 그런 뜻이거든요. 요 상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발해와 관련된 문화재구나 연결을 시킬 줄 아셔야 합니다. 이렇게 이불병자상을 비롯한 발해의 문화를 잠시 뒤로 하고, 여러분들 발해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? 상경성이란 동네인데, 이 상경성은 당나라의 성을 갖다 모방했다라는 특징이 하나 또 있고요. 또 하나 더 있다면 오늘날 광화문 앞에 세종로 같은 느낌으로다가 주작대로가 쫙 펼쳐져 있었다. 그거 하나만 좀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발해의 문화에 대한 내용 모두 다 맞춰봤는데요. 끝으로 통일신라와 발해, 각각의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
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통일신라의 키워드 뭐 있었습니까? 신문왕, 그리고 원효와 의상, 마지막으로 장보고까지. 이 발에는 뭐 있었습니까? 발에는 대조영 반드시 기억하시고요. 이불병좌상과 해동성국이라는 키워드들 모두 다 각각 신라와 발해를 상징하는 것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우리 다음 내용들로 또 마주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털보쌤 방지환 갑니다.